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네. 초저금리 버티던 일본 결국 내년엔 마이너스 금리 포기할 것.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예. 아 이거 뭐 이 상한선을 약간 높여서 뭐 구로다 총재가 이거 금리 인상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건프로나 저나 다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뭔가 하시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골만삭스가 아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어봐라 이제 금리도 올린다라고 이제 골만삭스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행 BOJ가 10년물 국채시장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할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건 뭐 시장에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일본의 특이한 상황인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 독일 금리도 마이너스고 스위스도 마이너스고 다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그 일본 왜 차트 안 그렸나 했더니 밑으로 그려져 있네요. 보시면 미국이요. 미국이 사실 뭐 미국이 뭐 성장률 이런 것 비해서 일본보다 높은 나라인 건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저성장 국가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4.25에서 4.50을 가고 캐나다 4.25고 영국 3.5, 우리나라 3.2. 유로존 통틀어서 평균 유럽 중앙은행이 2.50이에요. 그러면 사실 유로존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저성장 국가들로 채워져 있는 경제적 공동체 아닙니까? 저게 2.5%,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0.1. 예. 저게 언제냐 이거예요. 저게 언제냐? 2016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7년 가까이. 아, 예. 그죠? 7년 가까이 마이너스 0.1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또 하고 있었잖아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0.25 이상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 일단 0.5로 그 레인지를 넓혔는데 골만삭스에서는 좀 있어봐라 내년쯤 되면은 아마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플러스 금리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블룸버그가 뭐라 그랬냐면요. 초저금리 세계의 마지막 앵커 닷이죠. 닷으로 남아있던 일본은행이 돌연 완화 축소 결정을 내린 것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내년에 정책금리 인상 등 추가 긴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도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네. 초저금리 세계의 마지막 닷이라는 거예요. 표현 재밌네요. 네, 초저금리는 왜 나왔을까요? 초저금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 예. 그러니까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우위의 세계죠. 그리고 유통 혁신,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야 이거 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 마트 가서 살 때 야 만지작 했던 건데 쿠팡이라든지 컬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만지작 없어요. 왜냐면 초저가 팍팍 뜨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 10여 년 동안의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저금리와 저물가 상태에서 하나 남아있는 마지막 앵커가 걷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경향성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저물가 저금리의 어떤 상황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큰 변경을 갖고 오는 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플러스 금리로 돌아선다면 네. 이제 이건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향성으로서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야 우리가 너무 주기적인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벌써 7, 8년 전에 얘기한 건데 이것도 아직 변경 안 됐습니다만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게 변경이 됐다는 건 세계 경제의 질서의 틀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일본도 세계에서 사실 요즘에 많이 싱크했지만은 세계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일본 중앙은행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정부가 부동산 그 규제를 확 푸는 정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연원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이 8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85년입니까? 왜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 프라자 합의를 받아들이는 일본 대장성입니까? 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몇 번의 큰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때 저금리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막 투자를 하게 하고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항공을 팔면 뭐 뉴욕 맨하탄을 다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일본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그 경제 정책, 특별히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금리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몇 번의 실수가 오늘날의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2%, 3%, 4%의 금리를 하는데 어떤 그것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본 사람들의 자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냐?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의. 그래서 사실 아베 총리가 이제 저 숨졌습니다마는 사실 아베노믹스의 종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구로다 총재가 이제 4월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마는 구로다 총재는 아베의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베노믹스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을 계속했는데 사실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물론 이제 환경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정을 하고 이제 레인지를 높이고 어쩌면 4월달에 퇴임하기 전에 금리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이제 골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엔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환율이면 아마 계산해 보면 한일 간의 1인당 GDP가 역전이 될 가능성이 달러 텀으로. 그래서 사실 뭐 우리도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가 워낙 약세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했고 또 성장 시대의 그런 회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일본에서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해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워낙 국민성이라는 측면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소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좀 해보겠다고 인플레이션을 올리겠다라는 게 네. 아베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마이너스 금리.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야, 마이너스 0.1에서 뭐 플러스 0.1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리가 2%에 3% 오르는 것보다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0.5 이렇게 올리는 게 일본 경제에는 훨씬 더 큰 변화를 주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일본 경제를 다시 위축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는 사실 85년 이후에 일본 경제 정책은 거의 한 번도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게 그냥 주기성을 가지고 내년 되면 뭐 정책을 좀 이렇게 완화하면 올라갈 것인지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해 왔으니까. 그런데 일본 동경도의 웬만한 상업용 혹은 거주 부동산은 그때 가격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래서 정부가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하는 자금의 어떤 경제 정책 또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일본을 보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금리 방향에 대한 미스터 마켓 해설이 좀 있었고요. 네.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또 강영 이사님 다 이사시네 진짜. 예, 이사분 염승환 이사님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사됐다. 오늘 다 이사시네. 네. 네. 오늘 박병창 이사님부터 또 만나 뵈야 되니까 우리 권 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